시장에 떠오르는 이슈들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배윤정 마이트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체크해봐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엔비디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워낙에 눈높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실망감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H20이죠. 중국 칩이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게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이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하루 만에 바뀌었죠.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중국 칩이 포함이 된다면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시각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요즘 좀 그날에 따라서 엔비디아나 뭐 빅테크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실적 발표한 날 지수 전반적으로나 그 글로벌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둔화라든지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전이었어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도 좀 부정적인 실망감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467억 달러 나왔고 전년기 대비 56%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좀 실망감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데이터 센터 역시 56%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실망감을 표현할 때 심지어 뭐 월가의 위스퍼 넘버에 비해서 미달됐다 이런 갖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럼에도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24년도부터 분기마다 분기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성장기들 오른 만큼 매분기 그런 성적은 어렵고요. 지금만큼의 매출이 매년 나올 수 있다고만 해도 엔비디아 기업의 실적은 탄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그 칩 사용 수출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좀 관건이기는 한데요. 뭐 미국에서는 다시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는 스탠스가 좀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자국 내에 칩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의 그 수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엔비디아 칩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계속 꾸준히 엔비디아 실적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세대 루빈 모델을 한 10월 정도에 그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루빈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부합한다면 엔비디아 주가 계속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젠슨 황이 또 지금 블랙웰과 관련해서 블랙웰 칩을 중국에 판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사실 어제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요즘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자꾸 주가를 서로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좀 HBM4라든지 파운드리가 좀 조명을 받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좋고요. 좀 HBM3가 다시 또 조명을 받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좋고 한데 결국 결론적으로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 탑2는 계속 좀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면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웰 중국 수출을 할 경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국발로 가는 H20 모델도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HBM3를 좀 탑재를 했었는데 여기에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HBM3 이 모델을 또 넣겠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는 뭐 저희가 지난달에도 계속 봤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자체 칩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좀 다른 사이클이 돌아가는 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이제 범용 칩이 아니라 이제 자체 커스터마이즈 칩을 계속 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도 좀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업황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하반기에 사실 주도주 역할을 반도체가 못한 지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반기는 달라질까요?
보실 때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반도체들이 올랐냐 보면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이런 것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좀 올랐습니다. 얘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주나 그 매출에 대해서 연동되기보다는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섹터들이죠. 차세대 모델이 나올 것이다. 또 그리고 25년도에 온디바이스에 대한 상용이 좀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 반등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주에 있어서도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그 AI 밸류 체인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냐, 어떤 국면에 갈 것이냐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 진출한 데일테크의 실적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어떻게 해석하셨고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이게 계속 같은 맥락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AI는 성장을 할 거지만 지금부터는 이게 AI 산업도 어느 정도 성숙도에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냥 모든 기업들이 다 AI 섹터 안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AI 서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AI 서버에서 부품이 갈 것이냐 아니면 제조가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대리 갈 수도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갈 수도 있고 이 향방이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AI 서버가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클라우드를 임대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있었던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 있어서도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뭐 반도체 부품 이런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지지하고 있는 인프라들 이런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 시장 성장세가 계속될수록 꼭 필요한 거는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네. 최근에 또 구글, 메타에 이어서 구글까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전력기기, 변압기 그리고 원전까지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베트남 시장과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인프라는 사실 뭐 구조적인 성장이 맞긴 합니다. AI와 우리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은 분명한데 지금 변수들은 있습니다. 우리 기업만 국한해서 보자면 아직 철강 강세에 대한 구체적인 스킴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에 전력기기나 변압기가 포함이 될 것인지 그리고 포함이 된다면 어떤 수준으로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데 관세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지면 이 가격 경쟁력에 훼손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좀 산업은 유효하겠지만 그런 흐름을 체크해보면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반대로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또 HD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의 합병 소식까지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대표님은 조선업 어떻게 예상하세요? AI와 마찬가지로 조선업도 우리 이제 뭐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출의 섹터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조선과 원전의 기술 그리고 뭐 방산 이런 것들이 좀 주도주가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평가 구간인 만큼 약간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약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봤을 때 조선의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좀 섹터에서 보여지는 게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미군 MRO 비즈니스에서 사실 선두주자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사실 먼저 해군 MRO와 그 MOU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주도주가 변화하거나 좀 모멘텀이 변화할 수 있는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조선주 내에서도 누가 다시 계속 LNG라든지 그 마스가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 지켜보면서 선별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엔터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대언의 열풍으로 엔터도 그렇고 K-팝, 이제 뭐 김밥 관련 주까지 시세를 받으면서 인기를 받았었는데 엔터 하면 또 한중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지연이 되면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확 꺾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중국 본토와의 밀접한 종목들은 조금 당분간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엔터주에 있어서 접근하실 때 중국 본토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화되어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YG 엔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3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위주로 좀 보시고 중국보다는 비중국의 그 수출을 하는 것들, 투어를 하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 흐름을 다시 보면 러셀 2000이 최근에 그래도 좀 시세를 내줬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최근에는 중소형단의 움직임이 좀 양호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이 좀 이어지실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은 네. 아마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랑 더불어서 중소형주가 가는 거는 좀 뭐 단기 모멘텀에 대해서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좀 해석을 어떻게 해보자면 금리는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간다는 건 사실 경기가 그렇게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자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소형 섹터 위주로 자금이 이동을 할 것이라는 건 유효하게 보여집니다. 네,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까지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 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가 되면 제약바이오주가 좀 부각을 받게 되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비롯해서 마흔자로까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중소형주가 네. 각광을 받으면 그거에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게 이제 바이오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에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소형주가 간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대형주, 실적을 동반한 대형주들의 모멘텀이 크게 실렸었는데 이제는 PR이 높은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R이 높은데도 더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바이오예요. 그래서 높은 PR이 좀 정당화되는 sek터다 보니까 금리 인하기 시점에 좀 모멘텀을 받는 것들이고 우리 바이오는 그래서 어떨 것이냐? 좀 기술 수출을 하는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전부 다 우리 바이오 시장에서는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사실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이 어떤 거냐 하면 그동안에는 단일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면 이게 그게 아니라 여러 질환에 좀 적용 가능한 공통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신약 후보를 계속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AI로 발굴을 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지금 형용화된 건 mRNA 플랫폼들이 많이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알테오젠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머크랑 아스크레즈가 글로벌 제약회사에 대규모로 그 수출을 하고 있는 네. 것인데 이게 유효할 전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 수출 기업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기술 수출 기업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섹터는 이제는 뭐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인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EU가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달 내 미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동차계 부진이 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래도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어떤 명분이 가장 컸냐면 동종 업계 대비해서 우리 기아 PE가 43%나 할인된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본 유럽인
것처럼 새로운 좀 협상 카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새로운 시장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아는 좀 유럽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을 확대하려고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아직 점유율이 7월 달에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하락한 수준이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유럽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7월 달에도 한 8% 이상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공장을 더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고 EV4나 EV2 모델에 대해서 계속 출시를 하면서 좀 유럽에서 현지화 전략을 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을지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9월 시장에 앞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은지 또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지금 조방원이 다시 갖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만 이런 순간은 좀 답답하다고 보시기보다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좀 모아가시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약간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는 AI 소프트웨어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6, 7월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6, 7월 달 AI 소프트 분야는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다시 다 토해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대표 AI를 시작으로 해서 AI 인프라 산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를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배윤정 마이트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